시속 870km라는 비현실적인 속도의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프로펠러가 사라졌습니다. 연합군 조종사들은 조진경에 이 물체를 담는 것조차 포기했습니다. 쫓아가려 할수록 거리는 더 벌어질 뿐이었습니다. 엔진이 공기를 찢으며 질주했습니다. 소리조차 이 기계를 비쫓기 버거워했습니다. 기존의 항공 역사가 쌓아온 물리 법칙이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이 기계는 단순히 빠른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날아온 차가운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1944년 7월 25일 독일 미넨 상공. 짙은 구름 사이로 은빛 섬광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엔진의 교음이 들려온 것은 섬광이 지나간 후였습니다. 연합군 폭격기 조종사들은 시야에 나타난 물체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날개에는 프로펠러가 없었습니다. 대신 날개 아래에 거대한 은빛통 2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Mi-22 슈발베가 연합군 편대를 향해 하강했습니다. 호위 임무를 맡은 영국의 모스키토 정찰기가 추격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연합군에서는 가장 빠른 기체였습니다. 조종사는 스로틀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프롭 엔진이 한계까지 회전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초당 수십 미터씩 멀어져 갔습니다. 모스키토 조종사 A2월 대위의 보고서는 짧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추격 불가. 적기는 최소 시속 800km 이상으로 비행 중. 당시 하늘의 제왕으로 불리던 P-51 머스탱도 무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머스탱이 고도 우위를 이용해 급강하하며 최고 속도에 도달했지만 Mi-26는 수평 비행만으로 그 속도를 가볍게 따돌렸습니다. 시속 870km라는 수치는 당시 가장 빠른 폭기보다 시속 170km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연합군 조종사들에게 이는 단순한 속도의 열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비에서 접근해 사격 각도를 잡는 기존의 공중전 방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앞에 적기가 보여도 방아쇠를 당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뒤틀려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프로펠러의 한계를 비웃듯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비행체가 전장에 강림했습니다. 이 압도적인 비행의 비밀은 기체의 형태 그 자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체의 형태는 철저히 엔진에 맞춰 결정됐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엔진이 너무 무거워 무게중심이 뒤로 쏠렸습니다. 개발진은 날개를 뒤로 18.5도 기울였습니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하며 기체의 균형이 비로소 맞았을 것입니다. 이 고육지책이 공기 저항을 줄이는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의도치 않게 고속 비행에 최적화된 후퇴익이 탄생했던 셈입니다. 매끄러운 동체 내부에는 엔진의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집념이 가득했습니다. 설계자들은 공기를 일직선으로 통과시키는 충류식 터보제트 방식을 택했습니다. 엔진의 지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덕분에 동체를 연필처럼 가늘고 날카롭게 깎아내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자 비행 속도는 자연스럽게 치솟았습니다. 무장은 기수의 맨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치했습니다. 30mm 기관포 4문을 조밀하게 몰아넣었습니다. 단 4발의 명중탄으로 거대한 B-27 폭격기를 분해할 수 있는 파괴력이 기수에 응집됐습니다. 기체의 흔들림 없이 화력을 한 점에 쏟아붓는 결과가 나타났던 셈입니다. 속도와 화력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하나의 기체 위에 완벽하게 결합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이 완성됐습니다. 그 정점에 도달한 기술력은 역설적으로 독재자의 눈을 가렸습니다. 1943년 11월 이스터브루크 비행장에서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하늘을 찢는 제트 엔진의 회문과 함께 기체가 지면을 박차고 올랐습니다. 지켜보던 군 수뇌부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던 히틀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눈앞의 압도적인 속도에 매료됐습니다. 곧장 설계자들에게 이 기체에 폭탄을 실을 수 있는가? 이 질문 한마디가 기계의 운명을 비틀어버렸습니다. 메사슈미트 박사는 폭격기 개조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제트 엔진의 민감한 균형이 깨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설계진은 요격기로 완성된 기체를 다시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체 아래에 거대한 폭탄 거리를 강제로 용접했습니다. 매끄러웠던 동체의 곡선 아래로 툭 튀어나온 쇳덩이가 붙었습니다. 공기 흐름은 엉망진창으로 뒤틀렸습니다. 최고 속도가 급감했고
고속 비행 시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리는 동안 귀중한 1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독일의 하늘은 연합군 폭격기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했고 자원줄 또한 말라갔습니다. 설상가상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를 만들 니켈과 크롬도 바닥나버렸습니다. 설계지는 하는 수 없이 열에 약한 일반 철강으로 부품을 대신했습니다. 완벽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정치적 오판과 자원 부족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Me-262는 전쟁의 승패가 기운 뒤에야 비로소 전선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전선에 도달한 Me-262는 굶주린 늑대처럼 먹잇감을 사냥했습니다. 1945년 3월 18일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중전이 펼쳐졌습니다. 1200대가 넘는 연합군 중폭격기가 독일 심장부를 향해 밀려왔을 때였습니다. 고작 37대의 Me-262는 이 거대한 대역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수적인 열세는 압도적인 기술의 격차 앞에 무의미했습니다. 기체는 시속 870km의 속도로 연합군 폭격기 대형을 파고들었습니다. 호위 임무를 맡았던 P-51 머스탱 조종사들이 대응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Me-262는 이미 최적의 사격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기수에 장착된 30mm MK-108 기관 포내문이 동시에 불을 뿜었고 단 4발의 명중탄만으로 거대한 B-17 폭격기가 공중에서 조각나 흩어졌습니다. 연합군 조종사들은 본부에 공포에 질린 보고를 올렸습니다. 적기는 너무 빨라 조준할 수 없다. 우리는 그저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이날 단 37대의 Me-262는 12대의 B-17 폭격기와 1대의 P-51 머스탱 전투기를 격추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아군의 손실은 고작 3대에 불과했습니다. 제트 엔진이 내뿜는 열기는 잠시나마 승리의 온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엔진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멸의 불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내열 성능이 뛰어난 니켈과 크롬 대신 일반 철강으로 부품을 만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고열을 견디지 못한 터빈 블레이드가 비행 중에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회전하는 원심력을 이기지 못한 부품이 엔진 외벽을 뚫고 튀어나갔습니다. 기체는 적의 공격 없이도 공중에서 불덩이로 변하곤 했습니다. 이 정교한 기계의 수명이 고작 10시간 남짓에 불과했던 것이죠. 전투 중 다급해진 조종사가 레버를 급하게 조작하며 공기 흡입량이 급증한 연료 공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엔진 내부에서 역류한 화염이 조종석을 덮쳤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기지가 시야에 들어올 때 찾아왔습니다. 초기 제트 엔진은 저속에서의 반응이 극도로 느렸습니다. 착륙을 위해 속도를 줄인 Me-262는 사격 표적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연합군 조종사들은 이 치명적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일군 비행장 상공에서 매복하다가 내려앉는 제트기의 비를 덮쳤습니다. 하늘에서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빨랐던 기체가 땅에 닿기 직전에는 가장 무력한 먹잇감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점차 추락하는 제국의 운명을 닮아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독일군 조종사들은 활주로에 늘어선 Me-262 기체들에 가솔린을 부었습니다. 성냥불을 던졌습니다.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기갑부대가 화염보다 빠르게 비행장 울타리를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소각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연합군 정보부대인 러스티 요원들이 검게 그을린 활주로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들은 타다 남은 기체 조각과 운 좋게 살아남은 온전한 엔진들을 샅샅이 수거했습니다. 숲속 비밀 공장에 숨겨져 있던 방대한 설계도 뭉치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요원들은 기체 하나하나를 분해하여 상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엔진의 충미식 구조를 들여다보며 기술적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프로펠러 시대에 머물러 있던 연합군의 설계 사상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이 노획물들은 곧바로 나무 상자에 담겨 미국 오하이오와 소련의 비밀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미국 본토로 옮겨진 기체는 곧바로 시험 비행에 투입됐습니다. 속도 측정기가 한계를 넘어서며 날카로운 경고음을 냈습니다. 연합군은 비로소 자신들이 상대했던 유령의 실체를 온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전후 미소 냉전기의 제트기 경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Me-262가 증명했던 35도 후테익 설계가 미군의 F-86 세이버와 소련의 미그-15에 그대로 이식됐습니다. 적을 섬멸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이 오히려 적의 날개를 완성해주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역사의 흐름은 전 세계 주요 항공박물관의 전시실로 흩어졌습니다.
독일 미네넬 도이체스 박물관이 1944년형 실물 기체를 보존했습니다. 미국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과 국립 미 공군 박물관이 노획한 기체를 전시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RAF 박물관 역시 실물 한 대를 확보했습니다. 80년 전 하늘을 찢던 엔진의 괴놈은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동체만이 박제된 유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기체 아래에 매달린 제트 엔진과 날카로운 후퇴익의 조합은 현대 항공 설계의 표준이 됐습니다. 이 유령의 공기 역학적 데이터는 우리가 타는 여객기의 날개 끝으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비극적인 전쟁이 끝났습니다. 남겨진 기술은 인류의 비행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혁신은 그렇게 과거의 잔해 위에서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